자, 10시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1차 기술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독립군의 역할과 기회에 대한 주제로 해주셔서 아주 지금 사실은 따끈따끈한 주제가 되고 앞으로 기술독립군이 나가야 될 로드맵까지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애트리에 이순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애트리 부분은 우리 보통 건축 얘기하면 아키텍트 건축가 얘기하는데 디지털 건축가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빌 게이츠가 CEO하고 나서 물러난 게 사실은 아키텍트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블록체인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디지털 부분에 큰 건축을 하실 수 있는 나름대로의 큰 자문을 앞으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순석 박사님 직접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원래 대전 애트리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애트리 이순석이라 합니다. 여러 이제 베테랑 대표님들 앞에서 역전용사들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주제넘게 떠든다는 게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덴티티가 공학자고요. 디지털 건축이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건축이라는 걸,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무형의 무형의 여러 가지 발상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지 않습니까? 디지털 자체가, 컨셉 자체가.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건축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공학도로서 제가 하는 일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방법론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계시는 기술 독립군 여러분들한테 뭔가 조그마한 메시지 하나를 던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첫 슬라이드에 이 슬라이드 다 공유가 되어 있는 거죠. 예. 무슨 독립을 원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나 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 독립군도 우리가 만들어진 지가 한 5, 6년 2007년도 네네 2007년이니까 15년 예, 17년 됐죠.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우리 형편이 어떻는지 그런 걸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애트리에 있으면서 가장 자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천장을 뚫고 나가서 세상의 가치를 주물럭거리는 탑티어들하고 어깨를 같이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디자인해 본 그런 경험들이 사실 애트리에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입니다. 그 천장을 뚫고 나가서 봤더니 세상을 주물럭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주물럭거리는지의 방법론을 보게 된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기술 독립군이 어떻게 지금 형편이 어떻는지 이런 걸 한번 짚어봤으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도 두 가지입니다. 1400년도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 지도가 왼쪽 것이고 오른쪽이 1894년경에 조선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도입니다. 한번 보시면 왼쪽 것은 아주 촘촘하게 수많은 세계의 도시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은 기껏해야 여기 한 90여 개, 190여 개 정도
이것밖에 머릿속에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계를 생각을 할 때 이쪽은 엄청나게 많은 점점의 도시들하고 연결고리를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 1400년대. 400년이 지난 1800년대에 와서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를 굳이 뗀다면 이 지도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관계 네트워크 이 정도로 빈약한 게 퇴보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 독립군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하면 가치가 도대체 뭔가라는 걸 한번 짚어보고 가보도록 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학기술을 이야기를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입자 레벨까지 끌어내려가는 그런 환원적인 관점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한번 가치라는 것은 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분자도 만들어내고 물질도 만들어내고 단백질도 만들어내고 조직도 만들어내고 시스템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 단계마다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그 뭔가들이 항상 탄생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술 독립군이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 그러면 부분들을 가지고 그 뛰어넘는 그 뭔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그 관점에 우리가 생각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유명한 그 신유물론이 요즘 철학계에서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뿌리에 해당되는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전체가 무엇인가라는 표현을 저렇게 아주 고상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다양한 부분들을 부드럽게 보듬어온 축적 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전체라는 거죠. 뭔가 텐집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몸에도 소화계, 혈관계, 수많은 서브 시스템들이 있지만 그 서브 시스템들이 다 모인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다이렉트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 부분들이 모여서 서로 부딪히면서 응축돼서 축적되는 가운데서 뭔가 떠오르는 그 존재가 인간이다. 그 전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전체가 곧 각 단계마다 새로운 가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무형의 유기체, 무형의 유기체, 사회적 체계라는 것들로부터 이렇게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거꾸로 내려가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코크, 입자의 코크에서부터 양성자를 만들어내고 원자를 만들어내고 분자를 만들어내고 각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그 단계들이 밑에 있는 부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새로운 가치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현대에서 정의하는 수많은 지식들로 가지고 표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공학도라는 관점에서 공학이라는 게 사실은 판짜기거든요. 판짜기를 한다는 관점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낼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가장 기본적인 법칙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나눠보면 기술 독립군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리스 알더의 인텔리전스에 대한 정의 이분은 소설가입니다. 소설가. 팀 플리크라는 소설 속에 어떤 팬친분이 이런 제가 이 소설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최근 지금 아마존 킨들에 담겨 있지만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팬친 한 분께서 안용화 교수가
엘더가 정의하는 인텔리전스가 이런 거다. 책 속에 있는 문구. 이거 가만히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지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문구 자체가. 제가 이 문구를 접하면서 바로 떠올린 게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퍼셉트론이지 않습니까? 퍼셉트론을 엘드의 입장에서 보면 이 퍼셉트론이 지능을 만들어가는 기본 요소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한테도 이런 걸 한 개씩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이라는 걸 새로운 가치라는 거, 지능이라는 거, 안다는 것들이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 속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다. 과거에 여기서 보면 생각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한번 뻗쳐가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뭘 안다는 거를 얘기를 할 때 항상 고정된 데피니션 하나를 고집을 하려고 그렇게 그게 지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드의 관점에서 보면 그 부분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데피니션이 계속 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과학적 관점에서 퍼셉트론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때 연결 냅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상호 소통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 금방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수식을 굳이 들고 나온 거는 개성이 없는 사람들 수억만 명이 모여도 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기술 독립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표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으로서 개성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기술 독립군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수억만 명이 모여도 그냥 이 값으로 수렴합니다. 이 값으로. 2.7? 3명의 효과를 못 넘어가는 거죠. 이 수학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서로 부딪히면서 각자가 개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세계를 만들어내고 사회를 유지하고 하는 우리들의 책임감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애터리에서 배운 그 자부심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거든요. 그들이라는 게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나라의 사람들이고 실제 마켓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제 표현입니다. 그들. 제가 그냥 어디 가서 그들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치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가치라는 것을 어떤 유형의 고정된 개념으로 접근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치들이 수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라는 컨셉을 만들어서 가치가 생성되도록 하는 그런 발전소를 만드는데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치 우리 기술 독립군의 플랫폼하고 똑같은 그런 컨셉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점이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저 부분이다.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킬레스 또 다른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공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항상 공학이 베이스입니다. 공학이 없는 나라는 절대 잘 살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이 공학을 우리가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속에 전부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엔진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A라는 에너지를 B라는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게 엔진이지 않습니까? 발전소라는 컨셉도 전부 그런 컨셉입니다.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고 사람들의 개성이 수많은 개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강하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도 엔진이 필요하다는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그 엔진을 다루는 사람들을 엔지니어라 그러고 그 엔지니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엔지니어링이라 이제 가치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놈이 잘 유지가 돼서 오랫동안 가는 놈도 있고 금방 생성됐다 사그라지는 놈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생태계를 꾸준히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을 텐데 그 생태계들의 허점과 강점과 살아남는 놈은 왜 살아남았는지 죽은 놈은 왜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는 것들이 학이지 않습니까? 공학이라는 관점을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근데 우리나라 공대에 가보면 이런 공학을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기술만 가르칩니다. 기술만 가르치다 보니까 판을 짜야 새로운 가치가 생기는데 판을 짜지 못하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존의 세상에서 계속 맴도는 역할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공학과 기술과 예술에 대해서 제가 공학도의 디지털 건축학 관점에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오징어 게임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의 판입니다. 판. 여기 이 우주의 질서를 담고 있는 판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천지인입니다. 천지인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공학은 뭘까? 기술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학은 이런 게임의 판을 만드는 게 공학의 역할입니다. 기술은 뭐냐? 여기서 한 발로 잘 뛰어서 상대방을 어떻게 잘 넘어뜨리는가? 안에 들어가서 실험을 해서 상대방을 선으로 어떻게 선 밖으로 밀어내는가? 그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한번 이제 우리 베테랑 대표님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공학과 구분이 공학과 기술이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가? 학교에서 공대에서 공학의 컨셉을 배운 적이 있으신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가치를 계속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판짜기에 능숙해야 돼요. 공학과 기술을 그렇게 한번 앞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시 넘어가서 안리나 가치나 새로운 세계나 이런 게 개의 동일한 컨셉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피터 틸의 그 제로 투안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피터 틸이 일론 머스크하고 페이팔을 같이 공동 창업을 해서 돈을 벌었죠. 그런데 그 페이팔에 돈 버는 사람 중에 제일 잘 못 나가는 사람이 아마 피터 틸이 아니고 학교 교수로 가면서 그렇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제로투안에서 하고자 하는 이 얘기는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실리콘밸리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왜 잘 나가는가를 연구를 한 사람이 이 사람. 연구를 해보니 실리콘밸리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명확한 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세상의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 항상 독점을 하게 되는, 세상을 독점하는, 자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가치를 독점을 하는, 그래서 잘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슬라이드는 뭐 같이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2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피터 틸의 책에서 우리 답을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학이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 공학이기 때문에, 판을 짠다는 것은 항상 판이 들어갈 틈을 만들어요. 그 틈 속에 새로운 판을 짜야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우리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틈 속에 들어갈 판이, 그 다른 말로 하면 비즈니스 모델이고 한글로 하면 전략이고 뭐 그런 거죠. 원천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 틈에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원천 기술의 영감을 가지고 새로운 판을 짤 수 있어야 저 빈틈에 우리가 꽉 들어가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본이 얹어져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먹거리, 오만 것들이 이제 다 생기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민간 영역에서는 나름대로 아주 큰 새로운 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성과들을 많이 창출을 했는데, 공공 영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난 20년 동안에 한 번도 일어난 게 없습니다. 저한테 반박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언제든지 같이 앉아서 제 얘기가 맞다는 걸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공의 역할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성장에 정체되어 있는 그 이유를 바로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들이 좀 필요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제가 차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초연결 환경이라는 키워드하고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는데, 초연결 사이에서 사람들마다 연결의 개수의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연결의 개수의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은 결국 가치의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들이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차이들이 어떤 지형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그 빈틈을 치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저기 누구 책입니까? 그 사람 누구 책이지? 뭐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2030년대에 나올 거리라고 예측했던 싱귤레리티 싱귤레리티가 온다. 커즈와일 박사의 책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은 또 뭐냐면 스케일의 책을 쓴 분이 갑자기 이 베테랑들 앞에 서니까 이 머리에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스케일의 책을 쓴 분이 산타페 연구소의 연구소장이었죠. 이분이 이제 세상을 쭉 보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겁니다. 세상은 항상 이렇게 지수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길을 걷는다. 그런데 이제 기울기가 아주 가팔라지는 이 시점에 오면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모든 자원들을 소모하게 되는 그런,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류는 계속 이런 점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내고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내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다. 그게 결론입니다. 지금 이제 커즈와일이 이야기하는 것이 보면 지금 거의 그런 세상에 와 있다는 시점에, 그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내지 못하면 파국의 길로 가는데,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이 저 새로운 방법론,
찾아내는 판짜기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편의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진공 찾기를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 이 심리학자의 논문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혼한 쌍들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여기 한번 보면 파란 선은 보면 친구들의 소개로 만난 친구들이 소개로 만난 것도 1900년 중반쯤부터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나머지 전부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나가지고 부부의 연을 맺는데 이 빨간 거를 보시면 온라인에서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는 비율이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런 친구들은 나하고 어떻게 다를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공을 찾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알파 세대니 G 세대니 M 세대들을 연구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그 진공을 한번 찾아보자. 그다음 두 번째 진공은 우리 물리학계에서 세상의 변화를 세상이 다른 패러다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물리학계에서 이미 얘기를 다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왼쪽에 보는 E 이퀄 MC 스퀘어는 너무나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물질로 표현하던 시대죠. 우리 기성세대들. 근데 오른쪽에 이제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주파수의 에너지에 비례를 한다. 주파수의 에너지가 비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밤에 깜깜한 방에 스위치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거 하고 하면 똑같습니다. 세상에 깜깜한 밤에 스위치를 아주 빠르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 분별되는 것들이 훨씬 양이 많죠. 그 분별되는 양이 많다는 것은 결국 knowledge하고 결국 연결되는 거고 그 knowledge는 결국 에너지로 연결되는 거고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이미 물리학계에서 세상에 접근하는 패러다임이 다른 버전이 존재한다는 거죠. 양자역학이라는 게 우리가 그걸 이용하기 시작한 게 되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여전히 E 이퀄 MC 스퀘어에 살고 있고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E 이퀄 함유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진공 찾기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론이 이제 네거티브 엔트로피 관점. 누구죠? 우리 그 정보 이론의 선구자, 저 전공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아유, 갑자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무식한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정보량이라는 게 세상을 분별하는 정도죠. 아까 우리가 리사 엘더가 이야기한 거하고 너무나 흡사한 공식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타인들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이해를 하는 것이 지능이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보량하고 개념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이 곧 에너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초연결에서 부딪힘의 빈도수가 결국 정보량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연결의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태초에
먼지가 쫙했지만 아담이 먼지라는 뜻이라는 걸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먼지가 이렇게 오른쪽처럼 행성들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 행성들을 가만히 이제 행성 있는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행성 속에 수많은 먼지 입자들과의 어떤 연결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찾아봐야 될 진공찾기의 세 번째 클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진공을 찾았다 치고 그 진공을 채우는 방법론은 이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을 해서 피처들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효령 선생님이 쓴 생각의 틀입니다. 자연을 자연이 지혜의 덩어리에 아주 그 지혜들이 모아져서 새로운 텐저블 하지 않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 그걸 거꾸로 컨볼루션을 쭉 하면 이제 피처들이 뽑아 놓는데 그걸 wisdom, knowledge, information 이렇게 우리가 인간들이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이 설명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는 분들이. 그런데 새로운 판짜기를 하는데 그 판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퍼셉트론의 연결 네트워크를 얘기를 생각을 그렇게 다이렉트로 매핑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데이터와 데이터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가치들이 A라는 가치가 생겼다가 저렇게 연결하면 B라는 가치가 생겼다가 이런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한다는 걸 얘기를, 그걸 제가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붙인 겁니다.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면 돈 되는 지식이, 새로운 지식이 나오고 새로운 지혜가 나오고 새로운 자연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전환점에 놓인 게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치가 생산되는 메커니즘이 결국 연결의 네트워크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연결 네트워크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새로운 가치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실제 여러분들 미국에서 작년 겨울에 나온 책 2041년이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미국 친구들은 전혀 딴 판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글자가 나와야 됩니다. 과거의 세상을 결핍의 세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새로운 가치를 무한히 생성할 수 있는 세상을 풍요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친구들은 왜 풍요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존하는 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거의 다 알게 됐죠, 우리가. 과학의 힘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신물질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신물질이 만들어질까를 알고 있는 거죠. 단지 모르는 거는 뭐냐면, 그 만들어진 신물질이 어떤 특징들을 발현을 할까, 이제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새로운 또 고민을 계속 해야 돼요. 누가 새로운 성질들을 빨리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 진공을 점령하는 속도가 달라지겠죠. 이런 전환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넘어갑시다. 그 형편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진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게 하려면 비행기가 수많은 상처를 입고 날아왔는데 상처받은 자리에 총알이 맞아도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꾸로 이해를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디지털 분야에 이렇게 한번 보면 수많은 앱에 해당되는 것들이 새로운 가치라는 것들이 누군가는 창안을 해서 제안을 하고 또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선들 밑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것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거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인프라스트럭처도 그냥 존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프라스트럭처들끼리의 생태계가 선순환 방향의 구조를, 선순환 구조를 잘 이룰 수 있을 때 그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뭐 대표님들 너무 잘 아실 테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위 앱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 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밑에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되게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 독립군은 밑에 레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제가 가슴을 설레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차경진 교수, 한양대 차경진 교수가 데이터로 경험을 디자인하라 이런 책이 하나 있어서 이참에 그냥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연결을 사람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 책을 한번 보시면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에게 세계를 계속 확장시켜주는 그런 방법론을 어떻게 각자 대표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어떻게 그렇게 확장을 시켜줄 수 있을까 큰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 금방 읽히는데요. 너무 쉽게 실전 내재를 가지고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경진 교수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사람이 나 자신을 잘 모르는데 나 자신을 어떻게 더 잘 알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제가 깊어지는 거죠. 또 비슷한 문화적으로 이렇게 친구들을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또 사람이 확장되는 거고 물리적인 공간을 어떻게 더 확장되게 할 수 있는지 시스템적으로는 어떻게 더 확장이 되게 할 수 있는지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대표님들이 큰 특기가 책 잘 읽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하도 기술 독립군은 무슨 기술을 독립하고 싶은가? 기술이 아니라 저는 오징어 게임의 판을 독립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실제 이제 기술 독립군이 이름은 기술 독립군이지만 실제 새로운 판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제가 누차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해가고 있으리라 믿고 행여나 이 물음표 부분으로 자꾸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기술 독립군에 저 물음표를 가진 기술의 고유성을 독점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만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1000명 가까이 되시죠, 그죠? 그런 분들이 어떤 새로운 판을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를 한 예를 제가 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바꿔놓은 제가 아이폰 탄생 10주년이 되는 아침에 눈을 탁 떠서 불현듯 스티브 잡스가 머리에 들어와서 아마 이 양반은 무슨 세상을 이렇게 바꿔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아침에 정리를 한 게 6가지 판의 변화였습니다.
제가 이 항상 눈만 뜨면 나라를 걱정하는 게 이게 피입니다, 피. 그 보시면 뭐 대표님들 지금 딱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기존에 있는 골리앗들하고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골리앗들이 하지 않는 빈 진공을 어떻게 채울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저 6가지의 빈 진공을 채우는, 빈 진공을 찾고 그 빈 진공을 채우는 판들을 이렇게 쫙 짠 거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만 키운 게 아니라 세상에 쇠판을 짜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자극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E = MC 스퀘어 세계에 살던 분들은 절대 새로운 판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적어도 E = 함유 세상이나 정보 이론 관점에서의 에너지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판을 만들기는 어렵다. 자, 이거 요즘 인공지능이 하도 얘기가 나와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 이런 연결 네트워크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할까 하는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왼쪽이 어떤 A가 집중적으로 가치를 발휘하는 무언가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구성 연결되는 것들이 이제 B, C, D, 뭐 E, F 이렇게 왼쪽의 그림처럼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B, C, D라는 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B, C, D가 계속적으로 다이나믹한 관계의 연결 구조를 가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 있는 인공지능은 여기 있는 부분,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동적으로 변하는 걸 계속 받아가지고 B, C, D가 다이나믹하게 A가 발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바꿔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술 독립군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 AI도 있고 블록체인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이런 우리 안에 가치의 판을 짜는 방법론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는 지금 블록체인 이야기하고 NFT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뭐랄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부분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게 저는 아직도 진공 상태에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굳이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블록체인 세상으로 완전히 가지도 못하고 인터넷 세상과 공존을 하고 물리 세계가 블록체인 세상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가지지도 못하고 있고 아주 불완전한 세계 구조죠. 이걸 이제 물리 세계를 무형의 가치의 스페셜 케이스로 물리적인 물질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술 독립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질을 가상의 세계와 분리되는 세계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스페셜 케이스가 물질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 3D 프린터가 요즘 집을 짓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집의 컨셉을 3D 프린트의 디자인으로 집을 입력을 넣으면 3D 프린터가 집을 만들어줍니다. 가상적인 가치가 바로 물질적 세계에 실현이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세상에 저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되면 블록체인이 전체 하나의 세상이 되고 인터넷이 부분 시스템이 되고 물질 세계의 부분 시스템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철 회장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저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고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많은 클루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먼지가 행성이 생기고 태양계가 생기고 은하계가 그림 슬라이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행성들이 그냥 행성이 아니라 그 수많은 입자들 사이에 연결선들의 총합이 행성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선이라는 걸 관계라는 걸 되게 한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독립군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예, 거의 다 하셨습니다. 예. 오른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금융 세력이 어떻게 금융 세력이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장악해 나갈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짠 판입니다. 저게. 그것처럼 비트코인 세상도 쟤네들은 이런 하이어키의 판을 구상을 합니다. 또 우리 기술 독립군은 이런 판들 속에 어느 영역을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또 전혀 새로운 판을 짤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판을 어떻게 짱똑짓기는 체계를 만들 것인가 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그 고민 속에 전략적인 표준화를 만들고 그 표준화의 생태계를 워킹하도록 해야 지속적으로 저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된 것처럼 기술 독립군이 저 밑에 기축 세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려고 이제 난 슬라이드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세상의 판을 볼 때 공학도들은 판짜기를 볼 때 이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지형도를 보고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 그 지형이 어떻게 해서 그 지형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추세선을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무슨 중력을 하나 탁 만들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내 중심으로 어떻게 돌게 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사실 경영 최고 디시전 메이커 그룹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판세 전환을 어떻게 판세 전환을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게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술 독립군 차원에서 세상을 지형도를 분석하는 지능도 있어야 되고 발생도를 분석하는 지능도 있어야 되고 추세를 분석하는 지능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할 때 이 기존의 세상들을 내 중심으로 워킹하게 할까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름에서 전략 인텔리전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보다 앞서간 그들은 저 전략 인텔리전스가 되게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싸다는 겁니다. 기술 독립군도 저런 영역들을 잘 갖추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대기업 말고는 저런 전략 인텔리전스가 갖춰져 있는 게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에게 저런 전략 인텔리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자기 자신들의 전략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저런 전략 인텔리전스가 뭐가 전략 인텔리전스고 저놈이 뭔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걸 그동안에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저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가 힘들다는 거죠. 저 부분들을 기술 독립군에서는 공공 영역에서 저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담론을 잘 전개를 해서 제시를 하고 제안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니까 판을 짤 때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질문의 포인트가.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이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만 편집을 하지 않는 가치 세계를 우리가 독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결국 이제 연결 네트워크 기존의 연결 네트워크를 대표님들이 더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 그 연결 네트워크를 또 다른 무언가에 어디로 연결하면 어떤 가치가 추구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계속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하시는 게 새로운 진공을 창출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들어주시느라. 자, 감사합니다. 자, 질문 오늘 제가 보니까 기술독립군 회장한테 대한 Q&A 하려고 지금 오늘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우선 저한테 질문 카톡방에 올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바로 제가 대정부 질문하는 것처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 몇 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략 인텔리전스에 대한 공공 부분에서 20년 동안 사실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요, 국가 환란 시에는 관군이 아니라 의병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우리 기술독립군이 이때까지 존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에 대한 얘기를 아까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 기술독립군이 C3입니다. Creative Culture Connectivity 이렇습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부분으로 그런 부분이 얘기가 일단 될 것 같고요. 아까 굉장히 좀 비관적인 얘기를 좀 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우리 실리콘밸리가 아닌 여기 지금 있는 우리 역삼밸리에서 명확한 낙관주의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준비해 놓고 있다. 네, 네. 그런 측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아멕스지하고 3K 소프트하고 우리 각자 이런 분들이 전부 30년 한국의 먹거리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앞으로 아키텍트를 디지털 관점 입장에서 좀 그려주시면은 천군 만마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엔지니어 중에서도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제가 기여할 부분이 있고요. 아까 여러 가지 뭐 얘기하신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원래 40분 강의하고 Q&A를 하기로 했었는데 거의 시간이 다 돼서 한 분 정도 질문 있으시면 받고 안 그러면은 나머지 저한테 주시면 이 부분을 나름대로 단톡방을 다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우방 회장님. 네. 예, 반갑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우방이라고 합니다. 원자력 예. 업계의 아주 이 대부세요. 예. 아마 이제 지금 원자력의 리르네상스가 이제 도래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게 인용한 학자들이 중에 한국의 학자가 거의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실은 아이돌 이런 거는 세계적인데 왜 철학이라든지 인문학, 사회 또는 이 경영 이런 부분에 세계적인 학자 이름들이 별로 안 나올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는 이제 디지털 이쪽은 공학에서 벗어나서 그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여쭤봅니다. 제가 질문을 때 답을 좀 드리면요. 디지털 부분에 기술을 예술로 승화시킬 부분이 우리 이순석 박사님이 디지털 아키텍트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제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어서 모든 부분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우리 기술 독립군이 380개 산업 분야에 전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저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바로 하면 되죠. 뭐. 그 이 회장님 그 말씀에 원자력 분야하고 조금 결부를 이렇게 한번 시켜보면 원자력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AI가 원자력에 어떻게 활용되기를 바라느냐 하면 지금 안전도가 예를 들어서 5.9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AI를 이용해서 6.9을 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6.9을 추구를 하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자력 르네상스가 아주 지속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판을 어떻게 짤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진공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결국 구멍을 찾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각자가 사실은 다 자기 분야에서 사실은 진공 구멍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우리가 우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의 시간이 다 됐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제가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전무님. 예, 그 방탄을 금치 못하는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슈퍼챗을 쏘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발표에 슈퍼챗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능을 좀 구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의드립니다, 회장님. 예. 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두 가지인데요. 그 말총머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옆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예, 말총머리에다가요. 쫄바지에다가 슬리퍼 끌고 다니시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예. 애트리에서 뭐 조직적으로 별 문제 없나요? 예? 이렇게 다니도 애트리에서 잘리지 않고 잘 다니십니까? 괜찮습니다. 예. 예. 사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예. 대전이요. 예. 예. 곧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대전에서 그 애트리 원장님 비서실장 기획실장을 하시면서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깰 수 있는 거예요. 깨야지만 이게 뭐가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이 아키텍트가 딱 맞는 부분입니다. 네, 또 이게 공식 일정이 있으니까 이게 끝나더라도 그 비공식으로 전환해서 그 대화를 계속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회장님?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일단 요걸 만들어서 우리 또 아니요, 끝나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예. 예, 그걸 나중에 괜찮습니다. 저는 할 수 있도록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또 다른 분. 예. 아니요. 좀 없어요. 자,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른 부분은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녹화를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아키텍트, 디지털 아키텍트의 첫 그 디지털 아키텍트를 큰 박수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